이건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인과응보입니다. 자, 여러분, K리그를 무려 3년이나 제패했던 절대 왕조가 지금 강등이라는 단두대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승점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골을 넣는 법, 그 기본조차 망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 김준석과 함께 그 오만함이 불러온 처참한 최후를 지금 똑똑히 목격하시죠. 이 치욕스러운 순위표를 좀 보십시오. 대한민국 축구의 명가라던 울산 HD가 지금 9위에 처박혀 있습니다. 10위 수원FC와의 승점차 고작 2점입니다. 단 2점. 이제 제주와의 최종전 그 90분이 운명을 가를 심판대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최악의 악몽이 뭔지 아십니까? 울산이 비기고 수원이 이겨서 승점이 같아지는 순간 울산은 그대로 죽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다득점 원칙 때문입니다. 수원은 57득점인데 울산은 고작 49득점입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공격 축구의 명가가 골을 못 넣어서 오직 득점이 모자라서 지옥같은 플레이오프로 끌려갈 판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현실 아닙니까? 우리 이제 제발 솔직해집시다. 변명은 집어치우고 현실을 직시하자고요. 울산이 무너진 이유가 수비 때문이라고요? 천만에요. 절대 아닙니다. 울산은 지금 수비가 뚫려서 죽는 게 아닙니다. 바로 눈 뜨고 못 봐줄 공격진의 처참한 무능함 때문에 질식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기록을 한번 볼까요? 노상래 감독 대행 체제에서 치른 최근 5경기 득점이 대체 몇 골입니까? 5골입니다. 단 5골, 경기당 겨우 1골입니다. 이게 3년 연속 K리그를 제패했던 우승팀의 성적표가 맞습니까? 아니요. 이건 강등권 팀이나 받아들 법한 낙제 성적표입니다. 정말 처참하지 않습니까? 과거를 한번 돌이켜봅시다. 두단은 왜 그토록 유능한 감독들을 가차없이 내쳤습니까? 신태용 감독 시절 그리고 그 전인자들까지 명분은 항상 번지르르 했습니다. 우리는 수비만 하는 축구는 싫다. 우리는 화끈한 공격 축구를 원한다. 우리는 압도적인 경기를 원한다. 그렇게 외치면서 감독 목을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 라커룸을 장악했다는 그 왕노릇하는 선수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대체 뭡니까? 이게 당신들이 말하던 공격 축구입니까? 이건 축구가 아닙니다. 이건 나사가 완전히 빠져버린 뇌가 없는 축구입니다. 종이호랑이. 네, 지금의 울산은 딱 종이호랑입니다. 겉모습만 화려하지 이빨은 몽땅 빠져버렸습니다. 경기장에서 하는 골을 보십시오. 점유율, 패스 성공률,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자기들끼리 공을 돌리고 또 돌리고 의미 없는 횡패스만 남발합니다. 정작 상대 진영 30m 전방만 가면 마치 갓 데뷔한 아마추어처럼 벌벌 떱니다. 슈팅을 때려야 할 때 패스를 하고 돌파를 해야 할 때 백패스를 합니다. 팬들은 골을 보러 경기장에 갑니다. 그런데 선수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바쁩니다. 이게 바로 오만함의 대가입니다. 팀의 기강과 규율은 다 깨졌는데 주제 파악 못하고 공격 축구라는 허상만 쫓았던 그 오만한 말입니다. 결국 가장 뼈아픈 건 바로 이 점입니다. 울산이 만약 강등권 플레이오프로 떨어진다면 그 이유는 승점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바로 다득점 원칙, 그놈의 골을 못 넣어서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공격 축구를 외치던 팀이 골을 못 넣어서 망한다. 이것이야말로 역사가 울산 현대에게 날리는 가장 잔인한 조롱이자 정신 차리라고 후려치는 뼈아픈 따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언론에서는 이걸 두고 외인 공격수들의 골 결정력 난조다 혹은 지독한 불운이다 이렇게 포장합니다. 웃기지 마십시오. 이건 불운 따위가 아닙니다. 이건 팬들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자 사기입니다. 자, 말콩 선수를 한번 냉정하게 봅시다. 팀 내 최고 연봉자 해결사라 불림에 영입된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마지막으로 꿀맛을 본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8월 16일입니다. 8월 16일. 무려 3개월이 넘도록 침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3개월 동안 골을 못 넣는 스트라이커라니요. 다른 프로팀이었다면, 아니 정상적인 경쟁 체제가 작동하는 팀이었다면 말콩은 진작에 2군으로 쫓겨났거나 관중석에서 팝콘이나 씹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에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선발이고 여전히 유일한 희망 대접을 받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믿음이 강해서? 천만에요. 시스템이 망가져서 대체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비극이 아니면 뭡니까?
하지만 저는 말컨과 에리 이 선수들만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뒤에 숨어있는 공범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울산의 미드필더진을 보십시오. 시스템이 완전히 뇌사 상태입니다. 중원을 장악하고 있다는 그 베테랑들, 소위 공신이라 불리는 선수들, 지금 경기장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공이 발에 닿으면 안전제의, 내 몸보신 하기 바쁩니다. 모험적인 킬패스, 창의적인 전진, 일도 없습니다. 책임지기 싫어서 옆으로, 뒤로 의미 없는 횡패스만 돌립니다. 전방에 있는 말컨과 에릭을 보십시오. 공이 와야 슛을 하죠. 고립된 최전방에서 유령처럼, 말 그대로 수십억짜리 유령처럼 그라운드를 떠돌고 있습니다. 공격수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팀 전체가 이들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동경 선수. 김천 상무에서 전역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침몰하는 울산의 유일한 구세주였습니다. 그런데 구단과 동료들은 그에게 무슨 짓을 했습니까? 전술적인 지원, 동료들의 헌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동경 한 명에게 네가 가서 해결해라, 네가 가서 뚫어라 하며 모든 짐을 떠넘겼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복귀 단 2경기 만에 갈비뼈 골절, 시즌 아웃. 이게 단순한 부상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요. 이건 게으르고 무책임한 팀이 혼자서 고군분투하던 선수 하나를 처절하게 착취하다가 부러뜨린 겁니다. 이동경 선수가 쓰러진 그 순간 울산이라는 팀이 쓰고 있던 그 가식적인 가면도 박살난 겁니다. 더 이상 부상 핑계 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선수를 보호한 게 아니라 당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선수를 총알바지로 썼을 뿐입니다. 경기에서 질 수는 있습니다. 스포츠니까요. 하지만 정말로 참을 수 없는 뼈에 사무치는 치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 목숨줄을 남의 손에 쥐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울산 현대의 골을 보십시오. 이게 정말 우리가 해던 그 팀입니까? 불과 작년까지 K리그를 호령하던 절대군주, 그 위험 넘치던 왕은 이제 없습니다. 지금 저기 서 있는 건 남의 눈치나 살피며 생존을 구걸하는 초라한 거지일 뿐입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다가오는 제주와의 최종전, 울산 선수들은 그라운드에서 공을 차고 있겠지만 그들의 귀와 눈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벤치에서는 실시간으로 수원FC와 광주의 경기 결과를 확인하느라 전전긍긍할 겁니다. 광주가 골 넣었나? 수원이 이기고 있나? 이렇게 남의 집 불구경하듯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 이게 챔피언의 모습입니까? 아니요, 이건 패배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잔인하고 기가 막힌 코미디입니까? 하필이면 울산의 생사 여탈권을 진 팀이 바로 광주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 울산 홈에서 울산을 0대2로 아주 처참하게 짓밟아버렸던 그 광주 말입니다. 자신들에게 모욕을 주고 자신들을 비웃었던 그 적에게 이제는 제발 수원을 잡아주세요,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신을 두들겨 팬 깡패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꼴이라니, 세상에 이보다 더 비참하고 이보다 더 큰 굴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3년간 이어져온 이 거대한 왕조가 무너진다면 그건 상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용기를 잃어버리고 남의 결과에 기생하려 했던 그 비겁함, 그 나약해 빠진 정신 상태가 스스로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겁니다. 다가오는 11월 30일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시즌 마지막 승부, 여러분은 이걸 단순히 잔류냐 강등이냐를 가르는 생존 게임으로 보십니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그동안 축구를 모독해온 자들에 대한 역사적이고 공개적인 재판입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울산 HD가 승점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다득점에서 밀려 그 치욕스러운 승강 플레이오프로 떨어진다면 저 김준석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감히 단언합니다. 그것은 비극이 아니라 정의구현입니다. 네, 바로 정의입니다. 축구의 신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이 잔혹한 진리를 똑똑히 보십시오. 감독을 헌신짝처럼 내치고 팀의 규율을 제멋대로 깨부수고 시스템을 망가뜨린 대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들은 착각했습니다. 비싼 몸값의 스타들을 사다 놓으면 그들이 알아서 골을 넣고 알아서 이겨줄 거라고 믿었겠죠. 하지만 천만에요. 썩어버린 정신 상태로는 수십억짜리 발목도 그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돈으로 선수는 살 수 있어도 승리에 필요한 투혼과 간절함은 절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이번에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겁니다.
운명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만약 강등의 사신이 울산의 목에 서늘한 낫을 겨눈다면 훗날 울산 현대의 왕조가 무너진 그 비석에 새겨질 문구는 두run해서 졌다 혹은 아깝게 졌다가 결코 아닐 겁니다. 그곳엔 역사의 길이 남을 이런 문구가 아주 선명하게 피로 쓴 듯 새겨져야 합니다. 여기 스스로의 오만함과 무능함에 질식해 죽은 왕조가 잠들다. 이것이 바로 울산 현대가 마주해야 할 차가운 현실이자 피할 수 없는 마지막 판결입니다. 자, 과연 울산에게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게 쥐꼬리만큼이라도 남아 있을까요? 다가올 마지막 90분, 거기서 증명하십시오. 아니면 K리그 역사상 가장 추악한 패배자로 기록되던가요? 제가 이렇게까지 피를 토하듯 독서를 퍼붓는 이유 단 하나입니다. 한국 축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비겁한 꼴을 도저히 눈뜨고 봐줄 수가 없어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들이 과연 1부 리그에 생존할 자격이 있습니까? 댓글로 아주 가감없이 매섭게 꾸짖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주에 더 뜨거운 진실을 들고 오겠습니다. 필수!